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 또한 비대면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원장이시죠. 박혜서 원장님과 함께 광주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3년 동안 활동하시고 최근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네. 먼저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학교 현장도 좀 많이 돌아봤고요. 네. 또 그리고 지역민들의 많은 그 민심을 경청을 했습니다. 네. 첫째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생각, 네. 또 광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문제점도 제가 들었고요. 네. 또 뭐 소망하시는 바들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났었는데. 네. 지난 그 12년간의 강주 교육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그 좋은 것만은 그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네. 광주 교육의 그 실력의 저하를 가장 그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염려도 네.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역민들의 걱정은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 교육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처럼 네. 이런 그 교육의 변화 속에서 어떤 방향이 안 보이니까 네. 굉장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육의 그 대전환 문제, 네. 왜 교육의 대전환인지 이제 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으로 이제 퇴임을 하시고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오셨는데요.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사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립의 계기를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근데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취임하시고 나서 1998년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그 뜻에 따라서 저희 기관은 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23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명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그리고 학술 정보 세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요.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면 예전에는 뭐 좋은 유치원 찾아서 네. 뭐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네, 네, 저희 네. 뭐 가까운 그 지인들도 보게 되면 좋은 유치원 앞에서 뭐 며칠 동안 뭐 그 저기 파카 입고 뭐 추위를 견디면서 원서를 기다리고, 넣느라고 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플랫폼에 앉아서 네. 자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순위를 저희가 결정해주는 이제 그래서 처음 학교로에서 네.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들을 그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원격 수업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학습터라고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이 학습터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그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정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입시와 관련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모든 정보를 기록한 네. 학생 그 생활기록부가 각 대학으로 650만 건 정도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나이스인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학생들의 생활은 그 나이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이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왔죠. 네. 또 뭐 지난번에 박용진 그 의원이 유치원 3법이라고 그래서 네.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뭐 K의 두 판, 그래서 네. 일종의 회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플랫폼. 네. 또 이제 뭐 대학원생들 논문 쓰려면 저희 자료 접속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리스라고 하는 이제 네. 학술 논문들의 어떤 풀을 저희가 그 구축하고 있고 그걸 네. 그 연구 자료로서 쭉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자부심은 뭐냐면 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문을 닫으면 네. 학교가 문을 닫는다. 어. 예. 그래서 일리 저희는 있는 사고 말이네요. 나면 네. 큰일 나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했을 때는 네.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였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처음 학교로 이학습터, 나이스 이런 거 들어보니까 네. 정말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네. 곳이구나라는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광주교대에 특별한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주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용어가 어렵죠. 근데 에듀테크란 것은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교육과 테크 기술을 결합한다. 그래서 네. 교육도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네. 그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미래 교육의 실험실 같은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대전환에 따라서 네. 미래 교육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그 미래 교육을 실제로 이곳에서 체험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나 방법도 좀 그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에는 그 다양한 그러한 그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 여기에서 함께 현장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기업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3곳을 설치를 했는데요. 네. 경기대학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대학교에다 했고요. 또 이제 대구 교육청이 설립을 하나 했고요. 네. 또 이제 광주 교육청이 광주 교육대학에다가 네.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곳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국가 미래 교육을 좀 널리 보급을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저희가 주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래 교육에 어떻게 보면 모델을 처음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처럼 참 원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광주 교육에 대한 평가, 뭐 광주 교육에 대한 뭐 문제점도 들었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대 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평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12년이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1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너무 이제 그 한 분의 교육감이 12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네. 오는 뭐랄까요, 혁신하지 못하는 것, 또 어찌 보면 그 변하지 못하는 이제 정체돼 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잔잔한 호수와 같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광주 교육은 어쩌면 이렇게 잔잔할까? 호수처럼 네. 고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가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퇴임하면서 광주 교육에 좀 파란을 일으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교육에 대해서 일관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뒤집어 보기도 해야 되고 네. 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도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 점에 있어서 강주 교육이 좀 더 활기찬, 좀 더 생동감 있는, 좀 더 혁신하는 그런 그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구호를 좀 생각해달라. 네. 그만큼 12년 동안에 그 광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네. 무너졌고 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상실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12년의 교육을 찾아주겠다. 이제 뭐 이런 걸 좀 방법을 검토해달라. 네. 그런 이제 제가 주문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광주 교육에 대해서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면서 항상 뒤집어 보는 거.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걸 검증해 보는 게 이제 학문의 출발이기도 한데요. 광주 교육도 한번 좀 뒤집어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광주 교육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검토해 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을 좀 다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상으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플랫폼을 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2022년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10만 6천 명 정도의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한 50% 정도는 인성교육을 강화해달라라는 게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8%, 40% 정도가 실력을 갖춰달라라고 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4% 정도가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문해력이죠. 예. 요걸 키워달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인성과 실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 세 가지를 키워달라라는 것으로 종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M자형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제 인성 그리고 실력이라는 것이 두 축이라면 네. 그 가운데 한 13, 14%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로서 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M자형 인재를 좀 키워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인재상을 좀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학교를 못 가니까 네. 뭐 최근에 좀 이제 다시 뭐 학교를 가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그렇죠. 됐지만 네.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학교가 보인다. 학교 가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지 네, 않았어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좀 제발 갔으면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네. 됐죠. 그래서 학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일까 생각하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 항상 가고 싶고 학교가 즐겁고 네. 학교가 행복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좀 놀이터처럼 네.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일종의 놀이터처럼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관계의 중요성이나 사회성도 배우고 네. 또 그런 학교는 안전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각종의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고 네. 또 뭐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밥도 먹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총체적인 돌봄의 장소 네.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바꿔주는 것 특히 이제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네, 됩니다. 네. 그러게 되면 대학처럼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맞아요. 듣게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모두 다 한 교시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수업이 달라지거든요. 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수업을 받아야 되죠. 어떤 아이는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받아요. 네. 어떤 아이는 또 쉴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아이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또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 구조를
그 전환과 어울려 생태와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공간 구조로 대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세종에 있는 미래학교들을 그 리모델링 그 공간 구조를 해줬어요. 네.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해줬는데 네. 거기에서도 어찌됐든 미래학교는 휴식과 삶 그리고 전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찌됐든 원격 수업이 항상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네. 학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이 1인당 1년이면 공교육비가 얼마나 지원될 것 같으세요? 1인당. 글쎄요. 제가 이제 예전에 2015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보통 1인당 공교육비가 한 55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2018년 자료를 제가 통해서 보니까 12,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최근에 2020년 자료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높아져서 16,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게 되면 거의 뭐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1인당 공교육비가 네, 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OECD 선진국들 평균치보다 높은 그 수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선진국형으로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이 과연 선진국형의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교육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지 네. 좀 교육의 가성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육의 품질을 좀 우리가 대폭 그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재상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네. 학교도 좀 더 즐거운 곳으로 네. 그리고 우리 교육의 품질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교육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미래 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계시는데 미래 교육은 어떻게 디자인돼야 할까요? 네. 미래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의 진행 방향은 우리가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면 지금 직업의 80%는 없어진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왜 있지도 않을 직업, 일하지도 않을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시험을 보고 줄 세우기를 하고 네. 이러는지 네. 알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런 말을 많은 교육학자들이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추세로 볼 때 지금의 우리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내놓은 걸 보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서는 교육의 몰입도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몰입 교육이 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네.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충고를 합니다. 네. 그만큼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질 거고 그 핵심은 저는 그것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네.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구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받쳐주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격 수업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한 자료, 데이터를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 아이들의 강점, 약점,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메워야 될,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요즘 말하는 AI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이스나 또 원격 수업의 데이터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하면 각각에게 필요한 맞춤형의
개인별 학습을 우리가 그 시스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또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교육은 결단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이미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위기가 닥쳐온 뒤에 준비한다? 그건 늦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미래교육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육은 계속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그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보니까 뭐 AI도 배우고요, 인공지능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네. 참 저 때와는 이 학습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뭐 교육 방안 같은 건 또 구상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네. 이제 계속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저는 2019년 4월에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부임을 하면서 어떤 고를 내걸었냐면 네. 우리 이제 미래교육 저희는 이제 국가 미래교육 기관으로 이제 성격을 규정하는데 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이걸 이제 저희가 구호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즘 그 정부에서도 디지털 정부로 대전환하겠다. 네. 교육도 네. 대전환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2년, 3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의 대전환 그리고 정부의 대전환, 우리 그 삶의 대전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왔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요즘에 와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촉발한 측면은 있지만, 네, 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미래 사회가 다가오면서 네. 정말 애견되었던, 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맞아요. 대전환이 예.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네. 이제는 뭐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이 자유학년제로 통상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 때 사실은 이러한 교육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해주고 코딩 교육. 특히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컴퓨터하고의 대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언어인데 네. 그 언어를 안 익히고 어떻게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네. 그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미래 사회 직업과도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육 방법이 달라지고 또 무엇을 배울 거냐 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를 우리가 빠르게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광주에서도 실제로 그런 통계가 최근에 나왔고요.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보통 지금은 제가 가본 학교들은 한 반에 24명, 25명 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20명만 해도 아이들이 전부 다 교실 안에서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25명만 돼도 사각지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에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명 학습을 할 때하고 25명 학습을 할 때는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제발 수명을 놓고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정말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가장 큰 구호가 뭐냐면 사실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면 수업 내에서의 그 수업 공간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사실 가자면 저는 교사 수는 오히려 더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 또 네.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조정도 거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초학력 미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실 인권의 문제예요. 왜? 기초학력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그게 초등학교 때 안 돼버리게 되면 네. 앞으로 어떤 것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큰 교육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정을 해서라도 네. 이 기초학력을 빠르게 그 해소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 그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수를 그 줄이는 문제는 결단코 그렇게 그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촬영 전에도 원장님을 몇 번 뵀었는데 뵐 때마다 운동화를 신고 계세요. 보통 이제 저는 구두를 신고 있지만 원장님께서는 구두를 신지 않고 이렇게 운동화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이제 구두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쓸만한 구두는. 그리고 예. 구두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컬레는 가지고 있어요. 검정 구두 혹시 상가에 갈 때나 뭐 어때야 될 때 필요할지 몰라서 검정 구두 한 컬레를 놔두고는 전부 구두는 사실 없어요. 네. 한 10년 됐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예. 그 철학이 그 걷는 데에서 산책하면서 시작됐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걸으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걸으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걸으면 건강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저보고 이제 뭐 좀 마르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많이 걸어서 좀 좋아요. 예. 저도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하루에 만보 걷기를 거의 뭐 많이 실천을 하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것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광주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교육의 책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교육이 그 무관심지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 협력하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교육 방향을 생각해 주는 것.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이미 교실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가 교실입니다. 네. 이미 그 학교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시설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운영이 돼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대선 전국이기도 한데요. 네. 대선에서도 저는 가장 큰 의제는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한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키울까 네. 네. 하는 고민을 네.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그 시기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